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회사가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을 하지 않고 현금을 계속 유보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 주제로 오늘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요. 최근에 제가 투자할 기업들을 찾고 있는데 국내의 대부분의 기업이 이익잉여금이 이제 쌓이는데도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을 하지 않는 기업이 매우 많다는 거를 알게 됐어요. 제가 생각했던 거 이상으로 주주들에게 환원하는 기업이 적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제 함께 조금 이 상황을 많은 사람들이 인지하고 개선이 돼야 되는 부분을 이제 문제라는 걸 알고 알려주셨으면 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이전 이제 좀 이제 많이 지나긴 했는데 저번 시간에도 알아봤듯이 기대 수익률이 높은 투자 기회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회사가 이제 현금을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을 하는 게 맞는 선택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기업이 위와 같은 상황이 아님에도 배당을 매우 소극적으로 해요. 그래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어, 얼마 전에 제가 벤저민 그레이엄의 증권 분석 요 6판을 읽어봤는데요. 여기에 그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왜 배당을 계속 유보를 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책에서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조금 발췌해서 보려고 합니다. 참고로 요 벤저민 그레이엄의 증권 분석이라는 책 6판은 사실 그 한글로 번역되면서 6판이라고 된 거고요. 이제 한글로 번역이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재발행을 하면서 6판이 된 거고요. 여러 가지 이제 좀 최근 이제 시장 상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을 이제 약간 주석처럼 추가된 그런 판이라고 보시면 돼요. 원래는 2판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실제 원본 2판 제 2판의 내용을 가져왔어요. 이 증권문서 6판에서는 29챕터 보통주 분석의 배당금 요소라는 파트의 이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로 그 배당 정책에 대한 재량권이 오직 경영진이 가지고 있다예요. 그래서 뭐 물론 이사회에서 경영진을 최고 경영자를 선임을 하지만 음 그리고 그런 이사회를 구성하는 것도 이제 주주들의 의결권을 통해서 하지만 실제로 이 배당 정책을 결정하는 재량권은 이 경영진이 갖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그래서 주주들이 직접 배당을 이제 정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이사회가 주로 임원과 그의 친구들로 구성돼요. 뭐 국내 많은 이제 주식 상장이 되어 있는 기업들을 보면은 이사회 사람들이 대부분 뭐 같이 알고 지냈던 뭐 이제 학교 동기나 뭐 이런 경우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친구인 경우도 있고 그냥 업계에서 어 같이 알고 지냈던 사람 혹은 교수 이런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그냥 정말 친분이 있는 친구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이 사회에는 요 주로 임원과 그의 친구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것도 하나의 이유입니다. 왜냐면 일단 임원들은 재정 문제를 단순화하려고 이익을 최대한 유보하고 싶어 해요. 왜냐면 이제 배당을 하게 되면 현금의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제 재정 문제 정말 그 예기치 못한 상황에 의해서 재정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냥 아예 현금은 많이 가지고 있으면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좋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좀 단순화하려고 이익을 최대한 유보하고 싶어 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또 권력을 강화하고 보수를 높이려고 사업을 계속 확장하려는 경향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업이 뭔가 계속 확장이 되고 본인이 어떤 매출 더 많이 늘리면은 근데 혹은 뭐 투자를 해가지고 뭐 건물을 짓거나 뭐 이런 작업들을 하게 되면은 권력이 강화가 되겠죠. 혹은 그런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권력이 강화돼요. 그래서 그리고 그런 이제 그 현금을 가지고 무언가를 하면은
잘 포장만 하면 보수도 높일 수 있겠죠, 경영 임원들이. 그래서 이제 사업을 계속 확장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말은 이제 실제로는 기대 수익률이 높지 않거나 오히려 마이너스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투자를 계속 하는 거죠. 사실상 그 기업엔 좋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선택을 계속 하게 된다는 건. 이런 경향이 있다는 것도 좀 이유가 되고요. 그리고 대주주들은 고소득의 높은 세율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배당금을 달성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대주주라고 하면 배당을 받을 때 많은 금액을 받겠죠. 그래서 고소득의 높은 세율이 적용이 돼서 이렇게 많은 배당금을 받는 거를 달성하지 않아서 최대한 유보하는 걸 좀 원합니다. 특히 요 위에 있는 이유들이 다 합쳐지는 경우가 있어요. 대주주가 경영진이 상당한 보수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런 이유들이 다 강화가 됩니다. 근데 대주주가 경영진이고 최고 경영자고 그리고 이미 상당한 보수를 받고 있는 경우가 국내 기업에 굉장히 많죠. 그렇기 때문에 위에 있는 이 이유들이 이제 강화가 돼서 배당을 거의 안 하고 자사주 매입도 안 하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조금 영향이 크진 않을 수 있는데 안정적인 배당을 유지해야 된다는 관행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작년에 200원을 주당 200원을 배당을 했다면 올해에는 210원 혹은 적어도 200원 낮아지면 안 된다. 안정적으로 배당을 유지해야 된다. 이런 어떤 그 관행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수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수요가 실제로 있지 않은데 그냥 이전에 그렇게 해왔으니까 이게 맞겠지 하는 그런 관행이 있는 것도 한몫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관행이기 때문에 함부로 올렸다가 다음번에 배당을 그만큼 하지 못하면 그 경영자는 뭔가 어떤 성과에 대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압박 같은 게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쉽게 함부로 이제 배당을 높이지 못하기 때문에 배당에 매우 소극적이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모든 A부터 G가 다 이 벤자민 그레이엄의 증권분석 6판에 29챕터에 나와 있어요. 어, 사실 이 책이 지금 내용이 2판의 내용이라고 했죠. 근데 그 2판은 1970년대 이제 나온 책이에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미국에서 나온 책이기 때문에 이 미국도 이 1970년대에는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과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었다라는 거를 좀 느꼈어요. 미국에 있는 대부분의 기업이 이익잉여금을 유보를 했다고 합니다. 배당을 거의 안 하고. 대표적인 예시도 여기 되게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그 책의 내용에서 추가로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는 지금 영국, 프랑스, 독일의 예시를 들면서 이들처럼 해야 된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영국, 프랑스, 독일은 이제 만약에 회사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지 않다면 투자 기회가 있는 게 아니라면 이익잉여금에 그러니까 그때 벌어들인 이익의 90% 정도는 다 배당을 한다고 합니다. 이 책에서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게 정확하게 통계적으로 다 밝혀진 이제 정리를 해서 내린 결론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적어도 미국, 프랑스, 독일, 영국, 프랑스, 독일은 네, 이익잉여금을 잘 유보하는 경우가 거의 없이 배당을 잘 했다. 적어도 배당을 미국보단 잘했다라는 거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의 미국을 보면은 이런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된 것 같긴 해요. 물론 배당을 되게 보수적으로 하는 기업들도 여전히 남아 있어요. 그리고 재투자를 과하게 하는 기업도 당연히 남아 있고요. 근데 이 1970년대 상황보다 이때 거의 그냥 이 굉장히 비판적으로 쓰여 있거든요. 이 책에 벤저민 그레이엄의 책에 그런 걸 보면은 정말 많은 기업들이 이렇게 안 좋은 관행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지금은 그 정도 수준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을 보면은 1970년대 미국 같은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것보다도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이제 실제 기업의 가치는 경제적인 가치는 높은데 주식의 가격이 그만큼 따라오지 못하는 경우가 매우 많아요.
국내 주식 같은 경우엔. 그래서 이제 배당을 잘 하고 주주의 이익을 가장 우선시하는 기업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을 저희가 더 잘 해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실 주식이라는 게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이제 모으는 방식인 거잖아요. 주식을 발행을 하는 걸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이익을 당연히 보장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러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이 상황 자체도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많이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투자자를 위한 이유도 있지만 이 투자자들의 그 이익이 보장되는 게 원래 주식의 원래 본질에 맞는 거고, 그리고 그게 보장이 잘 되어야지만 투자가 더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고 건전하게 투자가 되고, 그리고 기업에 묵혀있는 돈이 더 많은 다른 곳에 투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선순환이 계속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아주 문제가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이 되고 이게 해결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계속 투자할 기업을 찾는데 아무리 찾아도 이게 주주의 이익을 가장 우선시하는 기업이라고 확실히 판단할 수 있는 기업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도 몇 개는 발견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들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볼 예정인데 어쨌든 너무 적어서 어, 좀 아쉬운 마음에 이렇게 영상을 찍어 보았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 드렸고요. 나중에 조금 더 이 주제로 이후에도 또 얘기를 한번 더 해볼게요. 지금 개인 주들, 이제 뭐 대주주가 아닌 개인 주주들, 일반 주주들이 어떻게 해야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도 이후에 한번 다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